축구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스치듯이 지나갔던 의문점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축무 위키. 축구공은 왜 둥근가? 이번 편에서 저희 축무 위키는 어째서 축구공이 둥글고 언제부터 구 모양이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 모양의 공을 보면서 커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축구공이 왜 둥근지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축구공이 둥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현대에 이르러 밝혀진 과학적인 증명을 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공이 완벽한 구형에 가까울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더 잘 도착했고 잘 굴러갔습니다. 헤딩할 때도 덜 아팠을 것입니다. 뻔한 이유라고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축구의 초창기 모습부터 차근차근 접근하겠습니다. 축구는 기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축구를 만들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에 고대 이집트, 중국, 그리스 등에서도 둥근 물체를 차고 놀았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동물의 머리뼈나 돼지 오줌볼을 사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형수의 머리를 군중에게 던져 그들이 사형수의 머리를 차고 노는 것이 유래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공들은 발로 차기에 적합한 물체들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찰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경기는 매우 천천히 진행됐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들로 헤딩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뼈들을 잘못 차거나 몸에 맞으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사형수의 머리는 미관상으로도 헤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았죠. 돼지 오줌보는 머리뼈처럼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대신 내구성은 매우 떨어졌습니다. 또한 오줌보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도 다 제각각이어서 그 누구도 공이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오줌볼을 찰 때마다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돼지 오줌볼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마침내 1855년에 찰스 구디어가 처음으로 우리가 아는 고무 축구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축구공으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이었죠. 그 다음 버전은 1862년 H.J. 린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고무공을 만들었습니다. 구디얼의 버전보다 훨씬 공이 가벼워졌으며 형태를 더 잘 간직했습니다. 이렇게 공이 구의 형태로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확실히 못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생깁니다. 바로 영국 FA의 설립이죠. 1863년 영국에서 FA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축구의 형태를 띄었고 본격적으로 축구공의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죠. 축구가 지금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초창기 때는 각 사립학교마다 독자적인 규칙을 적용해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럭비를 축구라고 얘기하며 경기를 했고 다른 한쪽에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럭비와 축구의 규칙이 짬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FA가 1863년에 설립된 이후 풋볼에서 손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에 FA의 규칙에 반대한 사람들이 1871년 럭비 풋볼 유니온을 설립함에 따라 럭비 규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축구와 럭비 둘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럭비와 축구는 뿌리가 같기에 럭비도 초창기에 돼지 오줌볼을 사용했습니다. 완전한 구의 형태가 아닌 오줌볼을 사용하면서 공의 불규칙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손 사용을 허용했던 것이죠. 손을 사용하면서 불규칙한 공의 바운스와 컨트롤이 힘들다는 점을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의 형태보다는 기존의 공에서 갖고 있던 불규칙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손에 잡기 용이한 타원형 공 모양으로 점점 발전해 나간 것이죠. 반면 축구는 발만 사용했기에 공의 불규칙함을 컨트롤하기 어려웠습니다. FA가 설립된 후 축구는 손을 사용 못한다는 규칙을 정립함에 따라 발로만 공을 다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공은 발로 다루기에 적절한 형태여야 했고 그것이 구였습니다. 그러나 공에 대한 규격이 설립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팀마다 사용하는 공들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원정을 가는 팀들은 자기들이 쓰던 공과 다른 크기, 다른 형태의 공을 사용했습니다. FA는 이를 규격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872년 축구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오늘날의 축구공 규격이 결정되었고 구의 형태로 완벽히 결정되었습니다. FA에서 처음 정립한 공의 규칙은 구의 둘레가 27에서 28인치, 무게는 13에서 15온스였습니다. 1937년에 규칙이 수정되어 무게가 14에서 16온스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공은 반드시 외피가 가죽이나 승인된 다른 물질로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규칙이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완벽한 구의 형태를 지닌 공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H.J. 린던의 공은 공기를 넣는 구멍을 잘라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그렇게 구에 가깝게 만들 수가 없었죠. 마치 종이에 싼 캔디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가죽으로 만들었기에 물을 잘 흡수해서 날씨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겉부분을 스티치 봉제했기에 경기 동안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1940년에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외관을 코팅할 수 있는 물질이 추가되어 공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질적인 해결책은 1960년대 인조섬유로 만든 공을 사용하면서 해결됐습니다. 새로운 인조섬유는 가죽과 비슷했지만 내구성이 매우 뛰어났고 가격도 저렴해 대량 생산하기에도 쉬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발전해온 축구공이 현재는 완벽한 구를 이루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축구공은 완벽한 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공을 과학적으로 완벽한 구형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더 잘 굴러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구형에 가까울수록 공기 저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공을 찼을 때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발로 컨트롤해야 하는 축구이기에 패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완벽한 구의 형태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력으로도 완벽한 구형을 갖고 있는 공을 개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구공은 여전히 끝없이 완전한 구의 형태를 꿈꾸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축구공의 불규칙성을 없애기 위해 과학은 끝없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불완전한 구의 형태가 오히려 축구에 많은 다양성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은 둥글다라는 오래된 축구 격언이 있습니다. 축구는 강팀이던 약팀이던 붙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죠. 만약 공이 완전한 구를 이뤘다면 격차가 큰 팀과의 경기는 좀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공이 아직 불완전했기에 우리 축구 팬들에게 많은 추억과 명경기를 선물해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